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당일 단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종목들을 발굴하는, 그리고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일 단타라고 하면은 오늘 매수했다 그냥 오늘 매도를 하는 종목이에요. 오늘 매수했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목요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목요일날 매수해서 오늘 목요일날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고, 종목들을 발굴하는 거는 전날 많이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전날, 수요일이겠죠. 그렇게 되면 예시를 들었을 때는 수요일날 과연 어떤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날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당일 단타 종목이라 한다면 보통 언제 올려드리냐면, 제가 매일매일 오후 4시, 5시 45분에 매일매일 종목들을 올려드려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당일 단타로 공부를 해보시거나 당일 단타로 전략을 짜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참고하는 거는 등락률 상이에요. 등락률 상이. 등락률. 오늘 많이 올라온 애들이겠죠. 오늘 많이 올라온 애들 중에서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쭉 1등부터 10등, 20등, 30등 쭉 내려가면서 종목들을 먼저 체킹을 합니다. 이 등락률 상위를 볼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오늘 올라온 게 개별주였나 테마주였나를 많이 봐요. 개별주라고 한다면 종목마다 개개인의 이슈와 개개인의 특성으로 움직이는 애들. 이게 1번. 그 다음에 종목의 테마, 뭐 원전, 메타버스, 그 다음 뭐 정치 테마, 뭐 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등락률 상위를 많이 잡았는가. 물론 자,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자분들이에요. 초보자분들. 초보자분들인 경우에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이 종목이 왜 올라왔는지 찾기가 굉장히 초반엔 어렵습니다. 왜? 테마를 잘 모르니까. 시장에서 6개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이 있는가를 확 체킹하실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걸 체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등락률 상위를 보면서 종목들을 꼭 검색을 해보시고 꼭 종목들을 분류를 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들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나와요. 어떤 섹터인지, 어떤 종목인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나오니까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락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봐라. 그래서 테마인지 개별주인지, 오늘 많이 올라온 애들이 어떤 거 위주로 움직였는지를 첫 번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자, 내가 개별주인지 테마주인지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잡을 건지 선택을 해야겠죠. 종목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저는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무언가를 하더라도 항상 오늘이 키포인트인 자리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키포인트. 자, 개별주든 테마주든 공통이에요. 어떤 걸 많이 보냐? 일봉상 키포인트인 종목. 오늘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애들. 대표적인 예. 일봉상 저항대 근접. 일봉상 저항대 돌파. 일봉상 눌림목구 반등. 일봉상 추세 전환. 이런 친구들. 일봉상 오늘 무언가를 해준 친구들을 위주로 보는 편이에요. 테마주든 개별주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테마주들도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자, 많은 테마들이 오늘도 가지만 내일 갈지 안 갈지 판단하는 자료들은 뭐가 있어요? 차트상? 오늘 좀 중요한 자리였나? 오늘 어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매수 매도를 잡을 때 차트를 통해서 많이 보죠. 그래서 차트상 중요한 자리에 와 있으면 다음날 좀 더 힘있게 밀어주거나, 다음날 좀 더 강하게 밀어주거나, 다음날 전략을 잡을 때도 내가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봉상 키포인트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마가 잘 나오더라도 저는 이런 종목들을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자, 테마가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 좀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10%대도 있고 15%대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일봉상 저항대 자리가 빨간색 선이라고 할게요. 일봉상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주고 이렇게 빠진 애가 있어요. 윗꼬리를 이런 식으로 달아주고 윗꼬리가 길고, 이런 애들을 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캔들이 아니라 요런 캔들이었으면 얘기가 좀 다르겠죠.
저항대 부근에서 약간의 저항을 받긴 했지만 굉장히 일봉상 저항제를 밀접한 애들, 이런 애들은 보는 편이에요. 윗꼬리가 기냐 짧냐, 이런 애들은 30분봉만 보더라도 조금 더 쉽게 보이는 편입니다. 30분봉상 이렇게 내려온 애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들이 이런 것들 위주로 30분봉과 1봉 자리를 보면서 오늘 키포인트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개별주든 테마주든 제일 좋은 거는 키포인트에 있는 종목을 봐라. 그래서 일봉상 이런 라인들을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에요. 자, 제가 종목들을 고르다 보면 제가 당일 단타 종목, 그 다음에 좀 단기간 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5시 45분에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친구는 오늘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 친구는 거래량이 조금 아쉬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애들은 뭐냐면 거래량이 없는 애들 같은 경우 특징들이 매수 매도를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매수 매도. 캔들 30분봉이나 뭐 1분봉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캔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찍찍찍찍 그어져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거래가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 이런 애들은 되도록이면 선택했었을 때 매수 매도가 원활하지 않아요. 다음날 내가 올라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단가에서 안 팔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래량이 조금 준수하게 받쳐주는, 오늘 거래량이 터져줬다라고 한다면 키포인트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거래량이 좀 잘 터져줘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져줬었을 때 거래량이 막 100만 주 최소 200만 주 이런 애 있는 친구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에 있는 캔들의 거래량이 100만 주, 200만 주인 애들 최소 많이 보고, 평균 거래량 그래도 한 20만 주 내외 정도에 있는 애들, 평균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터진 날이 아닌 다른 날들에 평균적으로 20만 주, 좀 적으면 한 10만 주 정도 내외 정도로 유지가 된 애들,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거래량들 뭐 3, 4만 주였다가 한 15만 주, 20만 주 터져준 애들이 힘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찾을 때는 키포인트에 있는 종목이면서 거래량이 100만 주, 200만 주 터진 날, 안 터진 날에는 20만 주 내외 정도로 움직인 애들을 많이 찾아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종목을 찾다 보면 우하향에 있는 종목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키포인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대 돌파가 나왔어요. 자, 예시로 좀 그려드릴게요. 우하향하고 있는 친구예요. 한번 이렇게 거래량을 튀어주면서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잘 보진 않아요. 이유, 이런 애들은 빠질 때 훅 빠지고 무서울 수가 좀 있어요. 아니면 갭 뛰었다가 확 빠진다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하향보다는 최소한 박스권을 잡아주고 또는 밑에서 아예 패턴을 잡아주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W 또는 떨어지다가 박스권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떨어지던 도중에 여기서 단봉으로 올린 애들은 조금 조심해서 보는 편입니다. 되도록이면 빼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조금 조심하셔라. 우하향 종목은 조금 빼고 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림판이라서 글씨가 좀 이상하다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조금 판단만 하시더라도 종목을 고르는 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자, 기본적인 거. 여기서 이제 개별주와 테마주들을 나눠서 볼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개별주든 테마주든 요건 돼야 돼요. 근데 개별주랑 테마주랑 이제 나눠지는 거. 자, 개별주들 먼저 볼게요. 개별주. 옆에 일단 테마주 써놓겠습니다. 테마주 써놓고. 자, 개별주들은 여기서 뭘 더 봐야 되냐? 당일 단타 종목을 볼 때 키포인트도 나와주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나와주고, 그 다음 우하향도 아닌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과연 여기서 이 개별주들은 뭘 봐줘야 되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을 좀 더 봐주시는 게 좋아요. 왜? 이 수급. 자,
개별주의 경우 개별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슈나 재료나 섹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못 받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세력들의 핸들링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준 종목이에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갈 때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동안 상승을 보여줬었을 때, 하락을 보여줬을 때 매수나 매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근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한 6거래일 동안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우리 키포인트가 나온 날 매수량이 굉장히 많이 띄워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찍어놓고 다음날 매수 매도를 했어요. 근데 아침부터 외국인 매도가 막 100만 주, 200만 주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동안 어떻게 움직여졌고 매집량은 어느 정도 됐었고 그래서 당일 수급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흐름들은 어떻게 잡아주고 있는지들을 좀 봐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외기 수급을 보면서 갭 떴을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외국이 수급이 많았는데 다음날 갭이 뜬다? 좀 조심해야 된다. 조금 올랐다가 확 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테마주도보다 이거 좀 더 심해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외기 수급을 보고 갭 부분을 좀 조심해라. 요거. 전략을 잡는 것들은 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골라야 돼요. 얘가 다음날 갭이 떴었을 때 또는 다음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떻게 됐었을 때 또는 최근에 수급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라. 자, 그럼 이제 테마주들은 뭘 더 봐야 되는가? 차트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했어요. 다음날 그리고 종목을 고르고 나서 뭘 봐야 되냐면 시간외를 꼭 봐야 돼요. 얘네는 테마주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테마들이 일봉상 키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움직여줬어요. 근데 시간에서 얘네는 좀 빠지는데 다른 테마가 뛰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테마가 완전히 갈려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골랐던 테마주들은 아침 효과가 마이너스로 스타트해요. 근데 어제 시간에서 잘 올라갔던 애들은 다음날 갭을 뜨면서 시작해요. 이런 경우는 시초가가 들어가기 굉장히 애매해요. 그리고 장 중간에 전략을 잡고 얘네를 매수 들어가기 굉장히 조금 껄끄러워져요. 그래서 시간애와 흐름들을 좀 잘 봐야 된다. 혹시 내가 오늘 골라놨던 키포인트가 잘 나와 있던 종목이 좋았던 얘네가 다음날 흐름을 어떻게 잡아주는지, 흐름을 어떻게 주는지, 시간에선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에서 얘네가 빠진다 해서 무조건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한 1, 2% 정도 빠질 수가 있고 많이 빠지면 한 3% 정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가 빠지면서 다른 테마가 뛰어오르는 걸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종목을 골라놓고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꼭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종목을 봐야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해드리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개별주, 테마주들을 당일 단타 종목으로 고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보다 첫 번째, 오늘 키포인트가 나왔나? 키포인트. 일봉상 중요한 자리였는가? 이런 것들이 30분봉상에서도 잘 이루어져 있는가? 두 번째,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이면서 당일 거래량이 100만 주, 200만 주 정도 띄워줬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테마주들이나 아니면은 뭐 개별주들 이런 거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개별주들, 테마주들 우리 둘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좀 잘 참고를 해야 된다. 우리가 조금 더 테마주들이나 그 다음에 개별주들 좀 잘 매매를 하고 그 다음 당일 단타로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좀 챙기기 위해서는 이런 특징들을 조금 더 알고 있으면 하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오늘 것 다시 복습하고 추가적인 이제 종목의 전략을 잡는 방법 또는 어떻게 종목을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린 당일 단타 종목 참고하시면서 종목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도전 영상, 도전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